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전기술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페란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란티 현상 그러면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송전단 전압보다, 그러니까 송전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 그러니까 보내주는 쪽 전압이 원래 높아야 되는데 수전 전압이 더 높아지는 현상. 이거에 대한 사유는 C에 의한 거죠. 정전 용량. 얘기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전 용량은 우리가 그 원인으로 보면 그 인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인위적으로 어떤 콘덴서, 인위적이라고 그러면 콘덴서가 있을 수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또는 인위적이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케이블 등에 의해서 케이블의 자체에 존재하는 C에 의해서도 정전 용량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전단에 영향을 조금 더 미쳐서 수전단 전압이 높아진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페란티 현상이죠. 이게 이 부분. 그래서 요 지금 페란티 현상을 말씀드리기 앞서서요. 요 한 가지를 조금 좀 짚고 넘어가 보면 결국에 C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건가요? 이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압이 높아지는 쪽으로 방향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L은 어때요? 전압이 낮아지는 쪽. 물론 이때 C와 L은 전부 다 계통의 병렬 연결인 상태입니다. 병렬 연결. 그래서 이 전압이 높아지는 쪽에 C, 전압이 낮아지는 쪽에 L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전압이 좀 높아진다면 L을 투입하고 전압이 좀 낮아진다면 C를 투입하는 이거를 좀 인위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 어떤 계통 전압 조정할 때. 그런데 이 페란티 현상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상황에 의해서 그냥 그 내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전단의 전압이 원래 요만큼을 유지해야 되는데 더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페란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인위적이지가 않아요. 얘는 그냥 어떤 그 상황이 되면 그냥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는 미리 사전에 알고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엔지니어들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페란티 현상이고요. 요거랑 조금 더 관련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C가 수전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요. 어디 영향을 미치는 게 있죠? 발전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죠. 발전단. 발전단에 영향을 미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를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C는 우리가 좋게 이용하면 전압이 좀 낮은 곳에 있는 거를 높아지는 쪽으로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역할이 있는데 반해 단점으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순간에 페란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원치 않는 순간에 페란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이것을 필요했었지만 찾지 못하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여기에만 좀 국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쭉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계통에 전압 조정을 한다고 할 때 그래서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직접 조정이 있고요. 직접 조정이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간접 조정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C를 투입한다 그러면 되게 역률이라고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계통 입장에서 보면 전압 조정의 어떤 방법이 직접과 간접이 있고 이 간접 조정의 하나의 방법이 C예요. C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압을 높여주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상 부하가 많은 쪽에 이런 걸 투입을 해서 전압을 높여주는 쪽. L은 오히려 전압이 높은 쪽에 투입해서 전압을 낮춰주는 역할 이런 거죠. 이것은 아주 기계적인 부분이고 차단기를 넣었다 뺐다 또는 개폐기 넣었다 뺐다 기계적인 부분이고 이거를 조금 더 전력전자 소재 이용한 것이 SVC가 되고 여기에 진일보한 게 이제 스타콤이 되고 이런 거죠.
물론 여기에 회전기로 본다면 이거 동기조상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간접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무효전력 제어를 통해서 이 전압 조정하는 방법이 간접 조정. 직접 조정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변압기에 OLTC가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가 그 전압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전압은 상당히 국지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OLTC만 갖고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해서마다 다 뭘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설치하는 겁니다. 물론 수용 가단에서는 전압이라고 그러니까 이 전압을 높이기 위한 용도보다는 역률 개선의 용도이긴 하지만 수용가 입장에서는 역률 개선의 용도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역률 개선과 동시에 전압도 일정 부분은 상승을 합니다. 뭐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전압도 상승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전압 상승이 무효분 투입에 의한 걸 수도 있고 역률 개선 통해서 그 전압 강화 감소하는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돼서 수용가 쪽에서 C를 투입을 하면 역률 개선뿐이 아니고 이 전압 상승의 역할도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인 어떤 그 수용가 계통에서 변압기 2차 측에 뭘 많이 써요? 여기 콘덴서 많이 쓰죠. 물론 그 말단에 전동기와 붙어서 직결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쓰는 경우가 결국에는 이런 그 지점에서 역률 개선 또는 이 전체 역률 개선 통해서 여기 MOF 이 단의 어떤 역률 개선 이런 것들을 노리고 여기에 C를 투입을 하긴 하는데 실제 투입을 하면 여기 전압도 같이 상승이 된다. 이런 역할들을 좀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란티 현상이라고만 보지 말고요. 이거를 전압에 대한 어떤 조정으로도 같이 바라보시면 조금 더 공부하시는 이 폭을 좀 넓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약간 제가 부가적인 걸 조금 더 말씀을 드렸고요. 부가적인 걸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좀 지워볼까요? 지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페란티 현상을 좀 보죠. 페란티 현상을 좀 보면 제가 여기 경부하라고 좀 적어놨습니다. 경부하라고 좀 적어놨고요. 여기는 뭐 무부하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부하라고 적어도 상관없는데 아주 일반적인 걸 좀 표시하려면 여기는 경부하로 적는 게 좀 더 맞습니다. 무부하로 쓰면 그 벡터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부하 중에서도 요거 경부하 중에서도 지상입니다. 지상부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L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흔히. 그래서 L부하가 이렇게 좀 존재를 합니다. 요 수용과 전압은 ER이라고 좀 그 정의를 하고요. ER이라고 정의를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요 전류가 IR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좀 안 썼네요. IR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뭐죠? IC가 되는 거죠. IC. 그러면 우리가 키르호프 법칙에 의해서 이 지점을 통과할 때 이 지점에 있는 전류는 IC 플러스 IR이 되는 거죠. 그럼 IR에 대한 벡터도가 여기가 나오는 거고요. IR에 대한 벡터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IC에 대한 벡터도가 어디죠? ER 대비해서 우리는 90도가 앞서 있다는 거를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IC가 어디예요? 이 부분입니다. 근데 경부하라고 있기 때문에 IR이 좀 많이 작은 거죠. 많이 작고 IC는 크고. 그럼 두 개를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럼 이 I가 결국에는 어디예요? 여기 선로상의 I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우리가 그 케이블의 C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아주 작은 모터에 작은 아주 소형 전동기에 소형 모터에 그냥 큰 C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그죠? 등가적으로는 작은 C에 그냥 쓰잘데기 없이 큰 거 썼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결국에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는 IC 플러스 IR이고 여기에 있는 걸 우리가 I라고 좀 나타내면 I 곱하기 R은 결국에는 그
위상의 변화가 없이 그냥 그 요 전류와 동일하게 발생이 되는 거죠. 동일한 어떤 전압 강화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i와 r과 곱은 동일한 벡터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jix는 플러스 jix죠. 그럼 ix라고 하는 건 어때요? j가 있기 때문에 ix를 그러니까 ix 크기를 에다가 90도만큼 틀은, 물론 여기서 지금 요 x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절대값의 x인 거죠. 그 j가 붙은 거니까. 그래서 90도를 틀어는 그런 그 벡터 방향이 되고, 그래서 ix는 이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 ir 플러스 ix는 우리가 결국에 이 선로에서의 어떤 IZ가 되고 이것이 전압 강화가 됩니다. 그럼 이 S는 ER 플러스 IZ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I, 이게 Z. 그러면 요 ER과 IZ에 대한 벡터 합성을 구하면 결국에는 이 벡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림상으로 좀 보셔도 ER에 비해서 여기 이렇게만 해도 좀 작아 보이죠, 이게. 그래서 ES는 보다 ER이 더 커진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ES를 100% 전압으로 했다. 그럼 ER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ER은 100%보다 커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페런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일 벡터로 이거 그리실 때 좀 조심히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경부하라고 확실히 지금 언급을 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만약에 무부하라고 좀 본다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ER, 무부하라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IC, 여기는 그럼 뭐가 되죠? 그냥 I는 IC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ES. 그러면 벡터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ER이고요. 이때 IC는 어떻게 돼요? IC가 그냥 이 IC가 되는 거고, IC가 그러면서 여기를 여기다 그냥 쓰면 되죠. 여기를 IC로 그냥 옮겨도 되죠. 우리가 벡터는 그 저기 방향만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시점이나 종점을 조금씩 옮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지워보고, 여기가 지우고요.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이 부분하고 IC가 이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R 플러스 JX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IC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이 ICR에 대한 부분이고, 요 또 90도 틀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IC의 X가 되는 거죠. 크기만 나타낼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ES가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IC라고 하는 그림은 이렇게만 그려놓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IC만 그려놓게 되면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무부하시의 그림이고요. 무부하시 그림이고, 여기에 부하를 그려놓게 되면 그래프가 여기 IC와 IR 이 부하 전류가 있고, 그리고 I가 합성 전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무부하시 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 이렇게 벡터를 이렇게 그리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이 경부하가 반드시 있을 때, 이거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지상의 경부하 이렇게 보는 거죠. 지상의 경부하가 있을 때 이 벡터도로 그리고요. 무부하일 때는 제가 그린 것 같은 이런 벡터도가 돼야지 정확한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일단 뭐 페런티 현상 뭐 모두들 잘 아실 거라서 뭐 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요 그림은 반드시 서로 간에 헷갈리지 말고 그리셔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페란티 현상을 페란티로 끝내지 말고 이거를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하고도 연결이 가능하다 그랬고, 자기여자 현상하고도 연결이 가능하고, 또 이 C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전압 조정의 관점으로 또 봐도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부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꼭 발송 배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기 공부할 때 같이 좀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되게 좋은 이 어떤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른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